70대 군호는 5년 전 사랑하는 아내 명자를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왔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외로운 일상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실버타운 입주를 권했다. 군호의 딸 수연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제발 실버타운에 들어가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군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다. 여기서 살던 곳이 편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외로워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명자가 있던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했다. 어느 날 군호의 아들 진호가 직접 찾아왔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곳 찾았어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대요. 한 번만 보러 가시죠. 군호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실버타운을 보러 가기로 했다. 사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 70년 넘게 살아온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 일단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도 되니까요. 진호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2장 첫 만남. 그린힐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다. 군호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입주 상담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하던 중 군호는 한 여성 직원을 보고 순간 멈춰 섰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키는 165cm 정도로 날씬한 체형이었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이 군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선명한 눈썹과 큰 눈,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까지. 그 모든 것이 젊은 시절 명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녀가 군호에게 다가와 밝게 인사했다. 저는 이곳 관리자 은정이라고 합니다. 입주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군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네, 그렇습니다. 군호가 대답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 안내해 드릴게요. 은정이 앞서 걸으며 시설을 소개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다. 김할아버지, 오늘 아침 드셨어요? 드시기 힘들면 말씀하세요. 박할머니, 어제 약 안 드셨죠? 챙겨드릴게요. 최할아버지, 산책하실 때 모자 꼭 쓰세요. 날씨가 더워요. 은정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세심하게 모든 어르신들을 챙겼다. 군호는 그런 은정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3장 은정의 과거. 그날 밤 은정은 자신의 원룸에서 새로 온 어르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이 들었다. 특히 그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깊은 그리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은정은 3년 전 사업가였던 연인 명철과 헤어진 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내고 있었다. 명철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은정에게는 항상 비싼 선물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제공했지만 정작 은정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은정아,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냐?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차라리 내 회사에서 일해라. 내가 좋은 자리 만들어 줄게. 명철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은정은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어르신들,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다.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현실을 봐야지. 명철은 은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은정은 명철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미안해요.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명철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어. 하지만 은정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 간절히 찾게 되었다. 그런 은정에게 오늘 만난 군호 어르신은 무언가 특별했다. 사장, 입주, 후의 일상. 군호는 결국 그린힐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시설이나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은정 때문이었다. 매일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살 이유가 충분했다. 입주 첫날, 은정이 군호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었다. 여름이라 팔이 살짝 드러나는 원피스였는데 하얀 피부와 가늘고 우아한 팔선이 눈에 띄었다. 어르신, 적응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은정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군호가 대답했다. 식사는 어떠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주방에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다 맛있어요. 사실 군호는 무엇을 먹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은정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후로 은정은 매일 군호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유독 군호에게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어느 날 은정이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오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정이 혼자 앉아있는 김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아들이 한 달째 연락이 없어. 바쁘겠지만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요? 날씨도 좋고요. 은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다, 은정아. 이런 식으로 은정은 모든 어르신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봤다. 군호는 그런 은정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오장 마음이 통하다. 어느 봄날 저녁, 은정이 군호의 방을 찾았다. 그날 은정은 연한 노란색 블라우스에 진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블라우스가 몸에 살짝 달라붙어 그녀의 아름다운 몸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특히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것이 한눈에도 보였다. 어르신, 창밖벚꽃이 정말 예쁘죠? 은정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군호도 은정 옆으로 다가갔다. 은정에게서 은은한 장미향 화장품 냄새가 났다. 그 향기가 젊은 시절 명자를 떠올리게 했다. 명자도 벚꽃을 참 좋아했어요. 군호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명자님이요? 은정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 제 아내였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군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호는 명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은정은 그런 군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명철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이와 진정성이 있었다. 정말 부러워요.
그런 사랑을 하셨다니. 은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은정 씨는 아직 젊으니까 분명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군호가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은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은정은 명철과의 관계에 대해, 군호는 명자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은정의 손이 창틀에 놓인 군호의 손 위에 살짝 포개졌다. 그 순간 군호는 오랜만에 젊은 여자의 화장품 냄새와 명자의 어릴 적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 고등학교 때와 같이 아랫도리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육장 깊어지는 마음. 그 첫 만남 이후 군호와 은정은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어르신,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은정이 연한 핑크색 카디건을 입고 군호의 방을 찾았다. 카디건 안에 입은 하얀 셔츠가 그녀의 가슴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은정 씨가 와주니까 매일이 좋아요. 군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은정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저도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군호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은정은 자신의 꿈과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이튿날, 은정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군호가 물었다. 그날 은정은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소재가 그녀의 몸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였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은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을 제가 돌봤어요. 그때 느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군호는 은정의 마음씨에 더욱 끌렸다. 셋째 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은정은 진한 초록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블라우스의 브이넥 라인이 그녀의 아름다운 쇄골과 목선을 강조했다. 명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나요? 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은정이 잠시 망설였다. 진심이 없었어요. 저를 하나의 소유물처럼 대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신 거군요. 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은정이 군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넷째 주, 어느 저녁, 은정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군호를 찾았다. 여름이 가까워져 팔이 드러나는 민소매 원피스였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늘고 우아한 팔이 아름다웠다. 어르신, 명자 할머니는 어떤 성격이셨어요? 은정이 물었다.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았죠. 은정 씨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군호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명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은정 씨도 그래요. 은정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을 명자와 비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군호는 은정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은정은 군호의 진실함과 깊이에 끌렸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정은 군호의 방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려던 것이었지만 한 달 동안 쌓인 감정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군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은정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다.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부드러운 목선이 달빛의 윤기를 띄었다. 어르신.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은정 씨. 군호도 그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군호는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다가갔다. 은정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한 달 동안 키워온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까? 군호가 속삭였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군호의 손이 은정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은정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꽃잎을 만지는 것 같았다. 은정의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려 우아한 어깨선이 드러났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하얀 피부가 신비롭게 빛났다. 군호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껴안았다. 군호는 은정의 부드러운 허리를 감쌌고 은정은 군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고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 달 동안 쌓인 감정이 이 순간 폭발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늦은 밤, 은정은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흰색 셔츠에 회색 연필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다리의 아름다운 선이 드러났다. 군호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은정 씨,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어르신, 이 시간에 왜? 은정이 놀라며 일어났다. 그 순간 셔츠의 단추가 하나 풀어져 있어 가슴에 곡선이 살짝 드러났다.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군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정은 군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군호가 은정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자 다시 그 달콤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정이 서류를 정리하느라 몸을 숙이자 셔츠 사이로 아름다운 가슴선이 보였다. 군호는 숨이 가빠왔다. 어르신. 은정이 군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은밀한 유혹이 있었다. 군호는 참을 수 없어 은정을 끌어안았다. 은정도 군호의 품에 안겼다. 사무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열정이 타올랐다. 은정의 셔츠가 더욱 흐트러지면서 그녀의 완벽한 몸매가 드러났다. 군호는 은정의 목을 부드럽게 애무했고 은정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또 다른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군호는 잠이 오지 않아 실버타운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은정을 만났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이어서 그녀의 볼륨감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아름다운 힙라인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은정 씨도 잠이 안 오나 보네요. 군호가 말했다. 네, 어르신 생각을 하다 보니.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휴게실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은정이 소파에 앉자 원피스가 다리 위로 올라가며
그녀의 매끈한 다리가 드러났다. 군호는 그런 은정을 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은정이 자신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군호가 은정 옆에 앉자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은정은 군호의 팔에 기대었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군호의 팔에 닿았다. 어르신, 이렇게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은정이 속삭였다. 군호는 은정의 어깨를 감쌌다. 은정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군호는 은정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욱 열정적이었다. 은정의 원피스 어깨끈이 흘러내리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와 쇄골이 드러났다. 군호는 그곳에 부드럽게 입맞춤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군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은정이 숨을 가쁘게 쉬며 대답했다. 휴게실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한 달 동안 쌓인 감정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나이의 차이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이 존재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군호의 방에서 함께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군호의 셔츠만 걸친 채로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느슨하게 걸친 셔츠 사이로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와 어깨선이 드러났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호는 은정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후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은정은 군호의 품에 몸을 맡기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실장 깊어지는 사랑. 군호와 은정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비록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 만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 은정은 업무가 끝난 저녁마다 군호의 방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군호는 은정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은정은 군호에게 자신의 꿈과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어르신은 정말 로맨틱하세요. 은정이 군호가 들려준 명자와의 추억을 듣고 말했다. 그때는 돈도 없고 어린 나이였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군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군호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정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군호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바라봤다. 군호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같은 층에 사는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은정이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봅니다. 군호가 대답했다. 그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거든. 김할아버지가 은정을 칭찬했다. 실제로 은정은 군호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해진 것이었다. 8장 세상의 시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곧 외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실버타운의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은정의 부모님과 군호의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졌다. 은정의 어머니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왔다. 은정아, 너 정신 나갔니?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진심이에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 그 나이에 무슨 진심이야? 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너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야. 정신 차려.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은정을 설득하려 했다. 한편 군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찾아왔다. 딸 수연과 아들 진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억지로 참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니? 군호가 침착하게 반문했다. 자기보다 어린 여자와, 그것도 우리보다 어린 여자와 사귄다는 게 말이 돼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서로 좋아하는데. 군호가 대답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냐?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고장 실현의 시간. 외부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군호와 은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은정의 아버지도 딸을 찾아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은정아, 아빠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 어르신이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냐? 너는 아직 젊은데 이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할 순 없어. 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현실을 봐야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군호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 엄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수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 말에 군호는 잠시 망설였다. 명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명자라면 자신의 행복을 원했을 것이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보기 좋지 않다며 수군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은정은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은정 씨,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입주자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은정은 그날 밤 군호에게 말했다. 어르신,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군호가 놀라며 물었다. 주변에서 너무 반대해요. 제가 직장도 잃을 것 같고 어르신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군호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 씨,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죄인가요? 하지만 은정이 망설였다. 저는 은정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알아버렸어요. 군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10장 진실한 사랑의 승리.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심근경색이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은정이 응급처치를 하여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그 할아버지는
평소 군호와 은정의 관계를 좋지 않게 보던 분이었다. 하지만 은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후 마음이 바뀌었다. 은정이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어. 할아버지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은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군호 씨와 잘 지내거라.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일을 계기로 실버타운 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은정의 진심을 느끼고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가족들에게서 일어났다. 은정의 아버지가 군호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은정의 아버지가 군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군호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군호의 성품과 은정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한 은정의 아버지는 마음을 바꿨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은정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은정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군호의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딸 수연이 은정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후였다. 은정 씨,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로요. 어르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에요. 은정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후로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저도 어르신 덕분에 진짜 행복해요. 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연은 오랫동안 은정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제가 미안했어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들 진호도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본다. 군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됐어요. 저희가 아버지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으니까요. 진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정의 어머니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은정이 군호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군호가 은정을 대하는 세심함을 보고 나서였다. 은정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너희가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어머니가 은정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 은정이 눈물을 흘렸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자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젊은 시절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군호 씨, 정말 복 받은 거야.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은정이도 좋은 사람 만났어. 군호 씨처럼 진실한 분 흔하지 않거든. 박할머니도 거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실버타운 정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군호와 은정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 실버타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은정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그녀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부 같았다. 군호는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은정도 용기 내어 말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축하해요. 라고 외쳤고 다른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살아요. 라며 축복의 말을 건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실버타운 옥상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이제 정말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은정이 군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군호가 은정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어르신, 저 정말 행복해요. 은정이 군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명자 떠나보낸 후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명자 할머니도 어르신이 행복하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은정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럴 거예요. 명자가 은정 씨를 보내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군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눴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몇 달 후, 군호와 은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실버타운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은정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레이스로 장식된 소매와 허리에서 살짝 퍼지는 스커트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군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은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은정이 군호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군호가 은정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결혼식에는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연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고마워. 수연아,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군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정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요. 진호도 은정에게 인사했다. 네, 정말 잘 모시겠어요. 은정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은정의 부모님도 이제는 군호를 친아버지처럼 대했다. 사위님,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은정의 아버지가 군호와 악수하며 말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은정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군호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실버타운의 모든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다. 우리 실버타운의 자랑이야.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군호와 은정은 실버타운 내의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이사했다. 좀 더 넓은 방으로 옮겨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은정은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오히려 입주자들이 더욱 은정을 좋아하게 되었다. 은정이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 행복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법이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매일 저녁 군호와 은정은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다.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여보, 오늘 김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은정이 군호에게 말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보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용기를 얻었다면서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군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도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은정이 바람을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랑은 전염되는 거니까요. 군호가 은정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만이 중요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르는 저녁 하늘 아래 군호와 은정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실버타운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로맨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었다.